그래서 제가 이제 만일 우리 박 시장 어드바이저 중에 한 사람이라면은 네.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여기가 좋은 찬스가 아니냐. 북한 재개발 지역에 그 동구장을 짓겠다. 오픈 이게 열렸다 닫혔다는 개폐형으로 짓겠다 하고 한 4만 명 이상 들어가는 이런 걸로 최신형을 짓겠다 해서 관심을 끌고 하면은 오히려 허탈해진 부산 시민들을 최소한도 야구 팬들은 좀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박 시장에게는 더 찬스가 아닐까.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마지막 찬스 같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가덕 신앙이니 뭐니 얘기해봤자 자, 프로야구 이슈와 고수만의 승리 비법까지 송정규 롯데자이언츠 전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송정규의 야구 직설!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 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 저희가 올해 3월 23일 날 이 첫 방송을 시작으로 8개월 동안 이 야구 직설을 쭉 이어왔습니다. 총 46편의 영상으로 롯데 팬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야구를 사랑하는 야구 팬들과 함께 호흡해왔는데 그 8개월이나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으로 이 청취자분들 또 이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 댓글들 중에 몇 개를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이 송 단장님께서 롯데자이언츠 단장으로 다시 가셔서 혹은 뭐 사장으로 가셔서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어달라 이런 댓글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런 댓글에 대한 답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그렇게 저를 성원해 주시고 기대를 해주신 여러 팬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우승했던 사람을 다시 소환해서 아직까지도 그 저의 능력에 기대를 걸고 또 뭔가 큰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팬들의 그런 성원에 뿌듯함도 느끼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이제 자이언츠에 그 당시 입단해가지고 꼴찌하던 팀을 1년 안에 4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인 92년도에 우승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승시키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야구단을 떠나고 본업인 해운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서 쭉 보니까 23년도까지 올해까지 정말 중하위권에서 헤매는 롯데 자이언츠 팀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제가 맡으면은 바로 2, 3년 안에 우승시킬 노하우와 자신이 있는데 왜 그거를 못할까? 팬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왜 롯데그룹은 그걸 못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뻔히 제 눈에는 보이는데 항상 감독이나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 우승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많이 선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태까지 한 20몇 년간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없었죠. 야구로서는요. 해운업으로서는 노출이 많이 됐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그 롯데가 한참 못하고 있으니까 야구 커뮤니티에 어느 팬이 올린 것 같아요. 저의 그 필승 전략 롯데자이언츠 책을 소개하면서 27년 전에 이런 분이 계셨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다시 살리면 어떻겠느냐 하고 많이 여론에 호소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각 방송국 또 야구인들의 주목을 끌어서 KBS 텔레비전 강재훈 기자께서 부산에 있는 저희 집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9시 KBS TV 전국 네트워크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 스포츠 뉴스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3분 한 3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대호도 잘 못하면
2군으로 보내야 된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 감독이 선수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거의 막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되고 그렇죠. 있는 있을 수 없는. 예, 이거는 야구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다행히 야구인이 야구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막 바로 그걸 롯데그룹 고위층에서 봐가지고 이윤원 단장, 양상문 감독 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롯데자이언츠 고위층에서도 저라는 존재를 모를 리는 없겠죠. 그걸 보고서 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 그룹 측의 어떤 자신감인지 아니면 이제 저의 그 너무 그 과격한 듯한 그런 발언 탓인지 그 뭐 어떤 야구에 대한 그 조언을 구한다든지 그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롯데 측으로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는 구단주가 저희 능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 역시 뭐 제가 하던 일도 있고 롯데자이언츠에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밖에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쭉 해왔죠. 그런데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뭐 이거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나이나 연륜으로 봐서 사실 30년 전에 한 단장으로 다시 간다는 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여러 가지 사람이 또 자기가 설 자리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그 자리에 적합하다 한들 단장으로 가서 뛴다? 이거는 좀 뭔가 역사를 거슬리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는 중요한 거는 롯데그룹 결국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냥 제 느낌에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제 그 우리 신동빈 회장의 선친이신 신격호 또 숙부이신 신준호 부회장 계실 때 네. 제가 이제 외부에 있다가 정중하게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년 만에 우승시키고 나왔는데 만일 그 다음 대인 우리 신동빈 회장이 만일 저를 어떤 형태든지 일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 우승을 시킨다면은 얼마나 이게 멋진 그림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저는 다른 그게 자리에서 아쉬운 거예요. 그런 다른 자리에서 예. 단장과 사장이 아니라 예. 다른 자리에서 롯데를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 예.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 신동빈 회장이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단주 최고 자문역이나 자문위원이나 예, 자문역 역 예, 위원은 아니고 자문역이라는 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역이라든지 또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야구단의 뭐 회장이나 부회장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정말 크게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사실 생긴다면? 예, 바람직한 거지. 네. 지금 가서 다시 단장으로 예, 가는 단장 것은? 간다는 거는 그건 어울리지도 않고 시간을 역행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그럴 거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지금 뭐 사장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요. 네. 여태까지 또 우리가 사심없이 우리 국 아나운서님하고 나눴던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마치 제가 무슨 자이언츠에 가기 위해서 그런 한 건 거는 전혀 없었죠.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우리 뭐 신동빈 구단주까지 비판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좋은 얘기만 쭉 했죠. 그런데 네. 저는 그 과거의 방송을 보면 막 90% 이상은 롯데자이언츠가 잘못한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46편이 거의 다 이제 전부 다 직설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그리고 뭐 보셨는지 모르지 아마 국 아나운서님도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는 아직도 제가 쓴 그 30년 전에 쓴 탑시크릿. 예, 그것이 필승전략 롯데자이언츠 탑시크릿가 네. 소위 야구의 마도서, 마술을 배우기 위한 교과서 같은 아주 절대적인 마술 같은 책으로 불리고 있어서 고마울 지경이고
아직도 무슨 야구 사이트, 축구 사이트까지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리다가 이걸 좀 너무 좀 비약이 아닌가 생각되지만은 네. 과거 30년 전에 책을 써서 우승시켰고 또 30년 후에 그 아드님인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동빈 회장이 픽업을 해서 또 우승을 시켰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멋있는 세계적인 스토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롯데그룹에서 별로 협조도 안 하고 그 영화사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워낙 영화 그 관중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영화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별 그 동력을 못 얻었거든요. 네.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나오면은 이걸 또 영화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자의 이은 그 인연, 손장가? 예, 인연에서 새로 생긴 네. 우승. 또 이런 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디테일이 좀 롯데그룹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뭐 하긴 롯데자이언츠의 그 필승 전략 책만 봐도 네. 롯데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장님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올해 이 야구만 봐도 팬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네, 댓글만 봤어도 뭐 단장님을 좋아하는 댓글도 있고 네. 뭐 사장, 또 부산 시장까지 언급한 네.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부산시장이 되면은 뭐 dom구장은 1착이죠. 아니 그리고 또 돔 얘기도 예. 뒤에 나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또 필승 전략 롯데자이언츠 탑 예. 시크릿의 속편을 네.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19년도에 한번 법석을 떨었지 않습니까? 네. 언론을 또 크게 타가지고 2020년도 3월 달로 그 회상이 되는데 그 서울에서 그 북희 출판사라고 유명한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5대 출판사 안에 들 거예요. 거기서 이제 부편집장 되는 분이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야구 관련 책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 필승전략 롯데자이언츠 책을 그게 그렇게 유명한 책이라는데 야구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럼 내용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단장님 뭐 원하시는 대로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 저는 이제 롯데자이언츠 그 속편처럼 썼어요. 한 2년간 고생을 해서 썼는데 출판사에 그 원고를 보내니까 출판사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왜요?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야구라는 게 생소하긴 하죠. 그렇죠. 네, 전문 주로 용어가 어른들한테는. 많이 나오고 무슨 고사성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쉽게 개필이라고 하죠. 다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게 그러면 쉽게 이렇게 에피소드 위주로 만담처럼 쓰다 보면은 이제 야구인들 중에서 저 책이 유명하다는데 속편이 어떤 책인가 싶어서 보았다가 뭐 이게 뭐 책이야 뭐야 이렇게 또 힐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얼굴도 있는데 그렇게 책을 쉽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렵게 쓰려고 하니까 이건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냥 원고는 대충 있습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책을 쓰려면은 한 2, 3년간은 하루 종일 거의 야구에 빠져 있어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야구 봐야 되고 기타 또 인터넷에 필요한 거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또 이렇게 보고 머릿속에 구상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은 야구에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2, 3년을 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냈다. 그러면 롯데자이언츠에 관한 책을 내봤자 요즘 다들 그렇게 책들 잘 안 보잖아요. 맞아요. 그 뭐 가벼운 저 동영상도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보고 맞습니다. 쇼트폼 같은 거 보는 그런 시대니까 네네. 과연 몇 부 팔리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전 프로야구에 관한 책이라 할지라도 많이 안 팔릴 건데 내용을 차치하고 그럼 롯데라고 또 국한을 내버리면 더 독자층이 없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면 그냥 제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어떤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재미 보겠다 이런 거는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죠. 네. 그런데다가 또 롯데 측, 자이언츠 측에서 제 책을 보고 사실 그 당시도 뭐 30년 전에 벌써 3군을 만들어서 육성을 해라 뭐 여러 가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다 인용해 놓고 한마디 고맙다 말도 없고 뭐 자기네들의 아이디어인 양 모든 걸 포장해서 쭉 나가거든요. 그 외국인 감독 써라 뭐 해라 뭐 코치 불러라 뭐 이런 모든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굳이 주옥 같은 필승 전략 아이디어를 왜 이렇게 값싸게 롯데 자이언츠에게 거저 줘야 되나 아무도 고맙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전화라도 와가지고 뭐 그룹에 대단한 임원이 감사합니다. 우리 자이언츠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감이 사실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필승 전략 그 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상업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용역이에요. 이거 용역 마케팅을 보고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용역 보고서거든요. 왜 네. 롯데자이언츠는 성적이 이렇게 중하위권에서 헤매였느냐. 또 지금 상태는 어떠냐. 분석.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 주는데 아무도 협조도 안 해주고 저 혼자 뭐 한다고 이런 그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니 그 왜 우리 송 회장님 잘 알고 계시는 아이디어를 뭐 한다고 그렇게 값싸게 막 책에 적어서 알려줍니까? 좀 아끼시죠. 그래야 나중에 어느 다른 야구단이라도 가시면은 그걸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가능성은 딴 데 간다는 건 희박한 얘기고 하여튼 어느 순간에 제 자신의 노력을 너무 그냥 아무 보람 없이 넘겨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조금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네. 원고는 대부분 한 90%는 만들어 놨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또 이번에는 그 지난 방송에서 했던 얘기 예. 양석환 선수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에도 달렸는데 네. 단장님께서는 FA에 그 양석환 선수를 영입하자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양석환 선수가 네. 두산 베어스에 이제 합류하게 돼서 네. 뭐 잔류를 해서 이제 의미 없는 얘기가 되긴 했지만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네. 내년에 김원중, 구승민 투수가 FA가 되기 때문에 롯데가 잡아야 한다. 그래서 양석환 영입은 안 된다. 네. 이런 반대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예.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긴 한데 예. 당시에 양석환 선수를 영입하자 예. 그 주장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댓글이 되게 뜨겁거든요. 예. 반응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우리나라 팬들 중에 네.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장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 대안.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김태형 감독권도 안 그렇습니까? 김태형 온다고 다 되느냐, 우승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 댓글도 많았죠.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양석환 선수도 예, 그렇죠. 그러면 양석환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서 가져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을 제가 보니까 세 부류예요. 뭐예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별개로 하고 네. 반대하는 사람이 세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실정으로 봐서 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너무 높다. FA 몇십억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말자. 그냥 비싸면은 안 들어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우승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김태형 감독에게 싸울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주고 우승을 해라고 해야지. 작년보다도 못한, 올해만도 못한 안치홍이가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죠. 그러면 외인이 어떤 외인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비슷한 외인이 온다고 하면은 안치홍이에 빠진 것만큼 블랭크가 이제 구멍이 있지 않어요. 예,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뭐 양석환이가 그런 친구가 무슨 70억이야, 7, 80억이야, 뭐 과대평가됐다, 거품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승을 하고 싶지만은
선수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거드름 떨고 하는 게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네. 한마디로 FA 제도 자체가 싫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치홍 나간 거를 어떻게 대체할 건가 물어보면은 뭐 고스민스도 되고 어쩌고 이제 그냥 억지 소리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류는 뭐냐면은 네. 이제 양석환 선수의 칼라를 보면은 좀 스윙이 모 아니면 도 같은 게 있어요. 삼진 아니면 홈런. 그러니까 이제 홈런 타자의 그런 부류들이 많은데 이런 양석환에게 7, 80억 준다는 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건 이제 가성비를 논하는 겁니다. 수비도 뛰어나지 않고 1루수 후보자가 롯데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무슨 1루수인 양석환을 들을 게 뭐 있느냐. 앞으로 뭐 나승엽이도 할 수 있고 정훈이도 있고 또 뭐 1루 전준우도 와서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굳이 양석환까지 와서 나승엽이가 할 수 있는 아니면 한동희가 할 수도 있는 1루 자리를 왜 그 사람이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논리. 네. 이런 논리에서 반대하는 분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내년도에 FA가 될 김원중, 구승민 등을 잡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건 좋은데 셀러리 캡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양석환을 좀 말리고 싶다. 아끼고 싶다 이런 부류거든요.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네. 그 당시 양석환이 이제 전준우가 47억 받았는데 80억이라는 고액을 요구한다는 게 이제 눈꼴이 좀 부신 거죠. 사나운 거죠, 이제요. 네가 뭔데 80억을 요구하냐. 그래서 양석환은 또 양석환대로 뭐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도 뭐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또 수비가 좀 약하고 이런 거는 또 생각 안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루수라서 롯데의 기존 1루수 자원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루 수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래가지고 롯데 팬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치홍이라는 그런 2루 1루 수비가 잘 되고 맞아요. 중장거리 클러치 히터가 한화 이글스로 간 마당에 안치홍을 대체할 만한 강타자가 보강되어야 하는데 FA인 양석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기로에 놓인 거죠. 그러면 냉정하게 보아서 김태형 감독이 들어왔는데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한동희가 새로 부활하여서 뭐 홈런을 20, 30개 쳐주고 또 옛날에 그 롯데 전설적인 외국인 타자 펠릭스 호세 검은 갈매기라는 펠릭스 호세 같은 그런 대단한 그 슬러거가 들어오면 좋은데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최소한 안치홍의 공백이라도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서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김태형 감독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에 왔을 때 너무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선수단 중에 그래도 좀 여론을 감독에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위 자기 사람이 한 두세 명은 있어야 중간에 뭐 훈련하다 보면 또 불평 불만도 삭혀줄 수도 있고 한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양석환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두산에서 또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안 됐겠나 하는 이런 심정이고 네. 양석환 같은 경우에는 한 지난 3년 이걸 내보니까 홈런은 평균 연 23개 또 타율은 2할 6푼인데 타점은 한 79점 정도가 됩니다. 안치홍은 홈런 10개 타율 2할 9푼인데 타점은 64개 비하면 이제 양석환이가 조금 위에 있죠. 공격은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비는 좀 떨어지겠지만. 수비는 떨어지죠. 네. 그런데 김태형 감독이 처음에 두산의 그 SK에서 코치하다가 두산의 초보 감독으로 왔을 때 네. 첫 해에 우승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바뀌면서 그 임팩트가 첫 해 제일 세거든요. 왜냐면 첫 해 올 때는 다들 긴장하고 감독을 무서워합니다. 선수들이요. 예. 근데 이제 2년, 3년 돼 가면 별거 아니야.
저 김 감독님 지금 뭐 저렇게 화를 내고 하셔도 그 쇼하는 거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익숙해지는 거겠죠. 예, 이제 물타기 네. 좀 이런 게 익숙해지면서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죠. 그럼 긴장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저는 첫 해에 한번 힘을 좀 실어줘가지고 우승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것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이제 그 김원중, 구승민이가 FA 되지 되죠.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또 김원중이가 워낙 잘 던져가지고 갑자기 뭐 일본에 가겠다고 또 프리에이전트 되면서 선언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뭐 신분 조회를 할 수도 있고 포스팅으로 또 나간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닥쳤던 개가 된단 말이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네, 네. 그러니까 의미 전달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던지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또 아웃될 수도 있고 말이죠. 뭐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은 네. 그러니까 내년이 돼 봐야 아는 겁니다. 아 지금 내년 것까지 내년 걱정할 필요 것까지 없고. 걱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일단은 변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2024년도 페넌트 레이스의 최고의 아, 그 전력을 만들어서 한번 붙어보고 그렇지. 안 되고 나면 그때 또 뭐 트레이드를 해서 뭐 어떤 이 우리 셀러리 캡을 좀 여유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김원중 선수가 KBO 저 FA로 나오면은 네. KBO의 다른 팀 중에서 또 배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김원중 선수를 예를 들어서 뭐 80억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95억, 100억 준 돼 가지고 데려갈 수 있으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일날 먹자고 이래 굶었는데 생일날 밥도 못 찾아 먹는 그런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뭐 우강훈이라든지 그 막판에 가서 잘 던졌던 우강훈 선수 투수라든지 또 진승현 투수라든지 몇몇 투수들 중에 갑자기 또 이 소위 말해서 담대하고 여러 가지 그 자기 스트레스를 눌러가면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클로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신예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 되면은 굳이 뭐 김원중, 구승민에게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양석환이를 데려오면 어떻겠느냐 한 거지. 저도 뭐 양석환이가 뭐 최고 중에 최고고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김태형 감독이 올해 이제 선임이 됐으니까 네. 김태형 감독이 우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그렇죠, 최소한도. 그게 이제 단장님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본래 감독이 새로 들어오면은 또 취임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취임 선물은커녕 있는 것도 떨어지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또 이게 김태형 감독 영입론 예. 이 시초가 누구인가? 예, 예. 라는 것도 이제 예. 얘기가 많았거든요. 댓글로. 예. 내가 했니? 뭐 저 사람이 아니다. 뭐 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단장님께서 2019년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거에 대한 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2019년도부터 다른 유튜브에 나가서 네. 차기 롯데 감독 후보로 김태형 감독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또 이 기회가 날 때마다 그런 거를 공표했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퍼블릭에게 알린 거죠. 그러면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2015년부터 김태형을 롯데 감독으로 마음속에 꼽았다 할 사람도 있어요. 아,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할 말은 없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어떤 이 소위 공인을 받으려면은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이런 말을 했다. 그렇죠. 우리 그 팬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동영상이나 신문이나 뭐 어디에 남아 있어야 기사라든지. 됩니다. 네. 예,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다. 앞섰고 네. 또 우리가 금년에 그 김태형을 이거 합시다 하는 거 물론 뭐 팬들이 댓글로도 많이 보낸 거 알아요. 네. 알지만은 저는 말을 안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 그때는 뭐 레리 서튼이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바꾸자고 하는 것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네.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걸 이종훈 대행으로 갔을 때 김태형을 쓰자고 한 것을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일으켰고 그런 것을 인정받은 것이
우리가 그 나무 위키에 김태형을 쳐보면은 거기도 나오거든요. 그 CBS 방송에서 송정규 전 단장이 맞아요. 그 주장을 해서 김태형 맞아요. 영입 어쩌고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소위 공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팬들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예,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실은 강조하다가 제가 그만치 김태형 감독을 추천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고 한 거지. 제가 그 뭐 김태형 감독 제일 먼저 했다고 김태형 감독이 저에게 무슨 포상금을 들고 옵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흥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8개월 동안 하면서 예, 이 예. 김태형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까지 쭉 한번 같이 흐름을 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 단장님의 역할도 있었다.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이 저는 아예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 감독으로 왜 김태형인가까지 그렇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강철은 세컨드로 두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럼 그 저만치 강의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렇게까지 공공연하게 떠든 사람이 없잖아요. 야구인 어디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도 그냥 애매한 소리들이나 있지 특정인을 꼭 집어서 얘기는 못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도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자기가 A라는 사람을 추천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자기에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안 하고 저 해설위원은 왜 김태형을 했을까? 네.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야구인들은. 그 저는 프리하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김태형이가 제일 롯데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태형 감독이 뭐 최고냐? 그러면 제가 그냥 해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를 원하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죠. 없죠. 찾아봐야죠. 그럼 언제 찾는데? 아까 양석환 선수 영입이랑 비슷한 결인 것 비슷한 같아요. 경우가 그러니까 이상론만 얘기하면 그렇죠다. 이상론을 얘기하면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 이 연봉이 높다는데 특히 FA 같은 건 터무니없이 왜냐하면 일본 선수들 그 기량에 있는 일본 선수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지금요. 오. 예, 높습니다. 네. 물론 뭐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이 높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요. 그렇군요. 예. 또 이거 일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네.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꼈던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오치아이 히로미스 예. 일본 감독을 영입해야 된다라고도 한번 저희가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이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죠. 전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 감독이 오면 예. 또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예. 팬들이. 예.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이런 그 반응들, 공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자연스럽고 아주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 일본하고 한국은 지금 우리가 저 여러 가지 지형학적인 위치에서 협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잘 지내야 돼요. 그 역사적인 얘기라면 또 시비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쯤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은 사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영입하지 않습니까? 뭐 배구 감독도 이태리에서 데려오고 딴 데서 데려오고 터키에서 데려오고. 근데 야구도 물론 뭐 메이저리그 출신이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랑 모든 면에서 가장 그 유사한 또 역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실력으로나 가장 유사한 일본이 있는데 왜 일본에서 뛰어난 감독이 있으면 왜 그 사람들을 영입할 생각을 안 하느냐 애초부터. 그게 오히려 우습지 않아요? 예, 딴 거는 다 하면서 왜 야구 감독은 빗장을 걸고 있는지. 그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렇죠. 부분이어서. 그리고 나아가서 네. 저는 이 선수들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느 기자가 언뜻 썼지만은 뭐 중국 그 타이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연봉이 한국 선수보다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도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썼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일부 팬들이 많은 팬들이죠. 너무 지금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연봉이 올라간다.
이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정말 힘들게 사는데 야구 좀 한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느냐 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 보완책으로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이게 결정되니까 FA도 굳이 뭐 한국 FA를 안 하고 이 외국인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투수 2명, 타자 1명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투수 셋, 타자 둘, 뭐 이 정도로 늘린다든지 또는 소위 뭐 아시아 쿼터 해가지고 맞아요. 일본 차이니즈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명을 더 뽑게 한다든지. 그러면 일본에서 사실 그 뭐라고 하나 이제 그 그만두기 한 2-3년 전 남은 그런 타자나 투수 중에서 한국에 와서 얼마든지 먹힐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선수들 데려와서 활용하게 되면은 더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혈주의보다는 그런 혼혈 경쟁 예, 예. 이게 필요하다. 그럼요. 이런 공감도 많았거든요. 근거 없는 얘기도 많아요. 제가 단장할 때도 롯데자이언츠는 경남고등학교 인맥이 다 망친다. 뭐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네. 어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사실요. 그래요? 예, 그 뭐 저는 그때 그 경남고등학교 후배라고 해서 페이버 준 적도 없고 다른데 출신이라고 뭐 좋은 대우를 안 해준 것도 없고 공평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돔구장 얘기로 넘어갑니다. 예, 예. 돔구장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댓글 탑 중에 거의 탑이에요. 예, 예, 뭐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만약 성공했다면 예, 돔구장 건설이 희망이 있을까 했는데 유치에 실패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좀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아예 근거가 없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상한 게 한 달 전에 이제 한참 그 엑스포가 부산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가 오갈 때 네. 제가 이제 부산에 뭐 그 기관장들 모임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같이.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도 거기 이제 그 모만 인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엑스포 되면은 그 돔구장 안 되겠습니까? 단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엑스포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그 볼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 재개발 지역에 돔구장을 아마 박 시장이 건설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게 저는 근거가 없는 소리 아닌가. 자기들의 어떤 상상과 희망이지. 부산시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없죠. 예, 오픈팍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간의 소문과는 달리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단지 저는 이제 제가 그 박 시장에게 그 좀 어드바이스를 주고 싶으면은 그분도 네. 정치가니까 네.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이제는 엑스포 얘기하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상품성을 띄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재선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부산시장 재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엑스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그 역점을 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딴 거는 뭐 했느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그분이 다른 것도 많이 했겠죠. 했지만은 너무 이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일 우리 박 시장 어드바이저 중에 한 사람이라면은 네.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여기가 좋은 찬스가 아니냐. 북한 재개발 지역에 그 돔구장을 짓겠다. 오픈 이게 열렸다 닫혔다는 개폐형으로 짓겠다 하고 한 4만 명 이상 들어가는 이런 걸로 최신형을 짓겠다 해서 관심을 끌고 하면은 오히려 허탈해진 부산 시민들을 최소한도 야구 팬들은 네. 좀 이렇게 다독거려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박 시장에게는 더 찬스가 아닐까.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마지막 찬스 같아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가덕 신앙이니 뭐니 얘기해봤자 시민들 만나보세요. 아이고 뭐 엑스포 안 됐는데 가덕공항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또. 그리고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우리 동서 고가도로 가보면은 가덕도까지 가는데 아이고.
2시간 반, 3시간 쉽지 걸리거든요. 않아요. 그러면 그걸로 서울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로 서울 가는 게. 예, 오히려 그럴 때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서 아이고. 그러한 돔구장 건설이 와 그렇겠네요. 저는 만일 그 우리 박형준 시장에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네. 이런 걸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돔구장을 엑스포가 지어라. 실패했으니까 예. 돔구장으로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장으로서도 그렇고 예,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럼요. 뭔가 선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너무 뭐 35년도에 뭐 한다. 그럼 35년도에 한다는들 박 시장은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 없죠. 아무 자기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분이 예를 들어 정치적인 감각이 좀 있으면은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해서 저랑 한번 상의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네. 12월 3일 날 12월 3일. 예, 엊그저께죠. 네네. 타이베이에서 4만 555명인가 들어가는 돔구장이었습니다. 돔구장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네. 예, 정말 잘 지었어요. 오. 그게 뭐 2000 하여튼 지난 15년 전부터 아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부터 기획된 겁니까? 기획되고 하다가 중간에서 스톱했다가 다시. 또 다시 하고 해서 건설비가 1조 이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굉장히 돈은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아니 댓글 중에 예. 이 부산의 바다, 예, 이 바다가 보이는 지역의 그 최고죠. 예, 여기에 야구장이 들어선다면 개폐형 돔구장이 들어선다면 최고죠. 최고의 야구장이 될 것 같다라는 예.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네. 타이베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몰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영화관도 있고 많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직동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부지가 네. 좁아서. 네. 그러면 여기 그 저기 북한 재개발지는 아직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 멋지게 지어 놓으면은 날씨 좋을 때는 완전히 열어놓고 문을 열고 또 그렇죠? 날씨 안 좋으면 그때 닫고. 닫고요. 지금 다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세계가 거의 뭐 열대화 돼가지고 맞아요. 예, 야구하기 힘들어지고. 특히 올해 여름에는 비도 많이 왔고 그렇죠. 네, 더워가지고 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돼서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추워서. 그 타이베이는 지금 큰 소리 치는 게 네. 우리도 돔구장 갖고 있으니까 뭐 WBC니 국제 대회라고 하자. 프리미어 12 같은 거를 일본에서만 하지 말고 타이베이도 하자. 나올 수 있는 그 그치, 충분히 명분이 말할 수 있잖아요. 있지. 우리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고척 스카이돔은 뭐 12,000석인가 이게 너무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대회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수준이죠. 네. 그- 잠실구장도 바뀌고 예. 또 청라, 예, 청라. 그러니까 SSG죠. 네, 네. 거기도 동구장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근데 수도권만 있으니까. 청라도 2만 석인가 뭐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부산은 뭐 타이베이도 4만 550, 555 뭐 이 정도고 뭐 그걸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5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했다고 그러네요. 다목적으로 지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부산도 할 수 예, 있습니다. 한 4만 이상 참. 하면은 정말 명물이 될 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야구단 얘기도 그렇지만은 네. 뭐가 자리가 있어야 뜻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삼국지 보면은 제갈공명도 유비가 그 사람을 군사로 썼기 때문에 네. 그런 정말 적벽대전에서의 그런 기기묘묘한 전략도 내세우고 유연덕을 앞세워가지고 총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 그 사람도 유연덕이가 삼고초려의 예로 데려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뭐 그냥 국민이죠. 한갓 백면소생이죠. 그냥 네. 그 초야에 묻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운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예,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지.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안 쓰는데. 네. 예. 좋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돔구장 얘기뿐만 아니라 네. 또 인기가 많았던 이 컨텐츠가 전준우 선수 넥타이. 예, 예. 이것도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예, 예.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이 타팀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었는데 네, 예.
그 예상이 좀 빗나갔다. 빗나갔죠. 예, 예. 이거에 대한 좀 아픔도 말씀하셨었는데 예. 이 댓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손가락을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 겁니다. 제가 그 표현을 쓴 거는 전준우 선수가 롯데자이언츠를 떠날 거다 하는데 방점을 둔 게 아니고 전준우 선수가 이렇게 떠나기 직전에 있으니까 롯데자이언츠 구단은 특별 배려를 하고 신속하게 후한 대접을 해서 3년 전에 그 모욕을 덮어주고 네. 명분을 줘서 전준우를 잡아라 하는 뜻으로 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자기가 무슨 점쟁인가? 뭐 그런 뭐 전준우가 뭐 바디빌딩을 해서 목이 굵어져 가지고 목이 굵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넥타이하고 나왔더라고 다른 맞아요.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간에 저는 또 보람이 있는 게 네. 어쨌든 제 말을 듣고 했다고 100% 자신은 못하지만 박 단장이 제일 먼저 전준우 선수를 만나서 아주 그 마음에 들게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빨리 잡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일 지난번에 물러났던 단장 같은 사람이 계속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도 그냥 내팽개 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다룬다든지 밀당을 했다면은 전준우 나갈 수도 있죠. 그 양반이라고 해서 무슨 뭐 정말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그렇죠.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면 롯데자이언츠에서 좋은 제안도 없고 별로 불러서 대화도 안 하고 하면은 하나 이글즈에서 70억 준다 오라 그러면은 얼씨구하고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결과만 보고 전준우 선수가 대단히 뭐 그 롯데자이언츠를 아껴서 안 갔다는 데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물론 롯데자이언츠를 좋아하고 남고 싶었겠죠. 그러나 너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남을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는 전준우 선수를 잡고 싶고 구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 그게 뭘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얘기지 않았나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단장님 보시기에 원래 이제 정갈하게 나와야 될 그 자리에 예. 넥타이를 안 하고 왔다는 것은 예. 그만큼 나도 자신 나갈 있다. 준비가 돼 있고 그래 자신 있다 날 이거죠. 잘 잡아라라는 예. 그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댓글 중에는 예. 뭐 점쟁이냐, 예, 그러니까. 넥타이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서 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네. 저는 뭐 그렇게 댓글을 크게 이렇게 서칭하면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보면은 이 동영상 안을 이렇게 쭉 끝까지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보시고 끝까지 안 보고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본다든지 앞에만 조금 보다가 바로 흥분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박하는 걸 올리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야구직설이라는 거는 국아나운서님이 제 시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코너인데 그렇죠. 제가 오프닝 할 때도 예, 말하죠. 그렇죠. 우승 단장의 관점으로 그렇죠. 바라본다. 근데 그거를 왜냐 우리나라는 다들 개성들이 강하고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100명인 100명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거를 어떻게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견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또 그냥 바로 이거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너무 획일주의로 가지 말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여론을 자꾸 하나로 몰고 가는 그런 나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전부 그냥 죽일 놈으로 매도해 버리거든요. 자기랑 의견 다르더라도 그런 의견도 있구나. 이 봐야죠. 그게 네. 성숙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누굴 뭐 나쁜 소리를 했습니까? 자이언츠를 잘 만들자고 하는데 방법론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면은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보면 되지. 거기에 굳이 그게 아닌데요 하고 나오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고 네. 저렇게 가도 되는데 그는 똑같이 동시 출발을 안 해보니까 어느 게 답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양석환 얘기도 나오고 김태형 감독 얘기도 나온 거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이 단장님이랑 이 46편 오늘까지 하면 47편의 영상을 찍고 예. 방송을 하면서 예. 참 감사함도 있었고 예. 또 이 관심들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 방송을 또 준비하면서 댓글들을 다 하나하나씩 읽어봤어요. 네, 많이 네, 보신다. 정말 이 뭐 우리 방송을 보고 야구를 배웠다. 네. 또 뭐 비판하는 글도 많았지만 예, 예. 이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각도 있고 네. 또 우리는 그 시각들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또 단장님과 저희가 준비했던 이 방송은 네. 야구에 대한 공론의 장을 함께 만들어보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을 그렇죠.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님의 시선으로 이 부산 야구 롯데자이언츠를 보고 네. 나아가서 대한민국 야구를 함께 보자. 네. 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청취자분들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예. 청취자분들께 예.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하면서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그 여러 주제에 대해서 그 방송을 하고 동영상을 남기는 과정에서 그 저의 그 독특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 그 야구인들하고 다른 시각을 굉장히 좋게 봐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일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모두가 다 그 한국 프로야구를 발전시키고 또 롯데자이언츠를 더 우승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그 몸짓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좋게 그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네. 또 지난 1년간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신 그런 애청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올해는 이제 야구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네. 또 다양하게 더 준비해서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야구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네. 저도 열심히 하고 또 단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 한 1년간 소식이 끊어졌던 저의 그 조카가 있어요. 네. 예, 조카랑 무슨 말 이야기하다가 조금 의견이 안 맞아서 이제 거의 투절되다시피 한 조카가 문자를 보내왔는데 서울에서 그 CBS 라디오 그 동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삼촌하고 진짜요? 이리 와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기 바로 5분 전에. 진짜요? 예, 전화가 왔길래 준비한다고 안 받았어요. 네. 근데 문자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렇게 보는 롯데 팬들이 있구나. 또 감사한 훈훈한 얘기까지. 그렇습니다. 네. 예. 가족들 안에서도 사랑이 넘치시길 바라겠고요. 예. 내년에 더 다양한 야구 직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송정규 롯데자이언츠의 이 야구 직설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